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시 대학교 분석방송 3개 대학교를 분석을 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가천대학교, 서울여대를 준비를 했고요. 어떤 학생이 지원하면 좋은지 딱 기준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고고!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 다 답변 달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조사를 해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국어나 그리고 여기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 그리고 화통본 아이들 다 통합하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수 영역 순으로 반영하는 비율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본 과목이 있잖아요. 국어나 수학 중에 가장 잘 본 과목이 있으면 거기 100분위에다가 무려 35%를 주고요. 그 다음 비율을 25%다. 그러면 수학을 잘 본 아이, 국어를 잘 본 아이 이 두 개의 라인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주는데 이런 경우 어떤 아이들이 좀 유리하냐면 하나의 과목은 왕창 잘 보고 어느 정도 100분위가 무너져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국어는 90점대가 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78점대 아니면 80점대 초반 이런 경우는 저 국어에 대한 반영에 35%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커버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교들이 보통 충성심이라는 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영어는 20%인데 20%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1등급은 100분이 98점을 주고 있고 2등급은 95점, 3등급은 92점인데 솔직히 1등급을 받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천대학교 오는 아이들이 영어 1등급으로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등급과 3등급에 대한 요 점수에 대한 폭 한 3점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3등급까지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4등급부터는 점수차가 벌어지는 86점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결만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러면 4등급도 한번 해볼 만은 합니다. 대신 국어나 수학 점수가 조금 좋고 영어가 무너졌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하지만 만약에 국어 수학에 대한 점수대가 100분위 단위로 80점대다 그러면 3등급 갖고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탐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 과목만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잘 본 과목 하나만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사탐이나 과탐을 본 아이들 중에 과목 하나가 무너지는 케이스들 이런 경우는 가천대학교를 지원하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탐구 하나를 좀 잘 본 상태에서 하나가 무너졌고 국어나 수학 중에 과목 하나가 좀 월등하게 점수대가 나오고 영어가 한 2등급 정도 된다라면 가천대학교는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점수가 조금 분포대가 고르게 나오진 않았지만 좀 잘 본 과목들에 대한 수준이 좀 있다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문과 자연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통합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신 의학과나 약학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클라우드 공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는 화통을 보면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입결에 대한 부분이 좀 높게 형성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수학에 대한 비율이 좀 높게 잡히고 그래서 클라우드 공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 봤다. 그러면 저 위에 35%를 먹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과탐에 대한 부분이 두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과탐에 대한 점수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고 수학에 대한 점수가 있다면 클라우드 공학과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클라우드 공학과는 되게 앞으로 미래 비전이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이 있고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화통해 본 아이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솔직히 미적이나 기하 본 아이들한테 점수가 조금 밀리는 건 맞습니다. 워낙 상위 라인의 점수대가 계산되다 보니까 분포 데이터가 좀 벌어질 수 있어서 화통본 아이가 한의학과를 지원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체능은 국어랑 영어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라인으로 아이들이 선발이 되는지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입결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천대학교는 입결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
가군과 나군 그리고 다군 요 라인을 다 선발합니다. 가나다군을 다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다군 라인이 좀 추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점수대가 좀 높게 잡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학교가 보편적으로. 그런데 가천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 대한 역량보다는 학과에 대한 역량이 좀 더 크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경영이 다군에 있고 경제가 가군에 있으면 다군이 점수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백분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82점대 이 정도가 70컷 라인에 걸리고 데이터가 뒤로 빠지더라도 점수가 그렇게 막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가천대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충성심에 대한 점수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계나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는 한 83점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81점대 후반 정도, 한 81.8 정도, 이 정도가 구성되면은 충분히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다. 82점대 되면은 어문계열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만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과 라인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군보다는 경쟁률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고 백분위 단위는 학과들마다의 약간 차이는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자연계를 좀 봐야 되는데 자연계는 문과 애들보다 백분위 단위가 조금 더 높습니다. 한 83점대에서 4점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기과 비인기과에 따라서 약간 점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는데 어디에서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보건계열은 좀 점수대가 형성이 됩니다. 보건계열 뭐 간호나 특히 물치 이런 데는 좀 점수대가 형성이 되는데 특히 봐야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컴퓨터 IT 라인이에요. IT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백분위 단위로 봤을 때 보통은 83에서 84점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신소재공학과 지금 보시면은 81점대가 나타났죠. 그러면 요번 시즌에도 81점대면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1점대를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되고요. 한 84점대 정도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 신소재공학과는 비인기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좀 무너진 라인이 있으면 이번 년에 생각보다 회복 탄력성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은 함부로 지원하는데 막 던지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클라우드 공학과는 아까 말했지만 수학에 대한 부분이 화통이 포함되지 않고 지금 백분위 단위를 보더라도 90점대가 가까이 붙는데 이번 시즌에도 89점에서 90점대는 돼야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계산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공학과 스마트 보안 빼놓고는 어느 정도 라인이냐면 자 그러면 애도비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요. 2025학년 정시전형 가천대학교 이제 IT 계열 어느 정도 환산 점수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 공학과 지원 가능한 환산 점수 알려줘라고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천대학교는 IT 계열에 대한 2025학년 이거 지금 가채점 기준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돼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권 라인이 87점대에서 도전권이 81점대 그러니까 점수대가 약간 좀 벌어지는 모습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87점에서 85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지원 라인이 형성되는 거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라인도 91점에서 89점대 아까 제가 89에서 90점대 요 라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클라우드 공학과가 좀 점수대는 높게 형성이 되고 IT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도전권 점수는 약간 뒤로 좀 더 빠진다라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데이터 분석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셔야 될 대학교는 바로 카톨릭 대학교입니다. 카톨릭 대학교는 좀 봐야 되는 게 일반 전형 2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좀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선발하는 평가 기준이 좀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톨릭 대학교는 작년 입결 있죠. 작년 입결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입결은 필요 없고 이번 시즌에 분포 데이터에 맞게끔 다시 계산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요. 이제 어디에서 보셨죠?
네, 가천대학교에서 봤죠. 우수한 점수를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국어나 수학 중에 잘 본 과목에 35%를 주고 그 나머지 과목에 25%,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환산에 대한 부분을 변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를 주고 탐구 같은 경우도 20%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과 좀 달라진 겁니다. 작년에는 아이들 선발할 때 저렇게 비중을 두고 선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어 30에 수학 30, 영어 20에 탐구 20,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3, 3, 2, 2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35%에 대한 과목에 대한 점수에 조금 가중치를 더 준다라면은 점수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생각하고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맞게끔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요번에 봐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일반 전형 2를 좀 봐야 돼요. 일반 전형 2는 이제 뭐 자유전공이나 인문사회, 뭐 자연, 공학 계열 이렇게 계열로 선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유전공처럼 이제 나중에 학과를 찾아가는 부분인데, 뭐가 있냐면 수학이랑 국어 중에요, 잘 본 과목 한 개만 들어갑니다. 잘 본 거 하나 딱 들어가요. 그리고 탐구에서 또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과목만 들어가요.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는 감점이에요. 비율로 계산되는 것도 아니고 감점인데 이 감점 비율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일 수학이나 국어 둘 중에 하나가 왕창 무너지고 하나만 딱 잘 본 거야. 그리고 탐구 하나를 딱 잘 봤다? 그러면 카톨릭 대학교를 지원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점수대가 형성된 아이는요, 다른 대학교로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반 전형 2 있죠. 여기 충성심이 엄청날 거고요. 그래서 합격률을 계산을 하면 90점대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뜰 수 있어요. 그리고 80점대 후반 돼야지 적정권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 형성될 거고, 이런 생각 많이 가지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두 개만 딱 잘 봤어. 그러니까 해볼만 할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입결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대학교로 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충원에 대한 부분의 점수가 안 흔들릴 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아마 90점대는 나와야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약간 데이터가 뒤로 빠지는 거를 계산했을 때 그래도 80점대 후반 정도는 되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한테 활용을 하면서 어느 전형을 넣었을 때 일반 전형 1인지 2인지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이 더 유리한 라인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1은요, 1등급 아이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2등급에서 3등급 요 사이 라인으로 일단 구성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등급 대 아이들도 한번 지원은 해볼 만은 한데 점수대가 계산해보면 약간 좀 밀리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이거는 일반 전형 2거든요. 2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2등급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런데 3등급은 마이너스 3이죠. 3등급이 지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두 과목에 대한 점수를 크게 가져간 상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감점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일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잘 보고 탐구를 하나를 잘 봤는데 2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카톨릭 대학교는 충분히 한번 지원이 가능한데, 그 나머지 점수가 어느 정도로 벌어지고 무너졌는지에 따라서 충성심에 대한, 충원율에 대한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두 과목 딱 잘 봐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점수 때문에 대학 레벨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카톨릭 대학교가 하나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고, 그거 밑으로 못 놓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던지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이런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충성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다 10점이고, 그리고 감점도 1등급에서 4등급은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일반 전형 2 같은 경우는 5, 6등급 나오면은 저거 마이너스 1 생각보다 크게 작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점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 네, 세 과목으로 승부를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여자대학교는 인서울인데도 불구하고 과목을 3개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하는 거를 환산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 가군, 나군, 다군을 다 선발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을 다 선발하는데 잘 보시면 이 나군 라인에 뭐가 있냐면은 인문자유전공, 사회과학자유전공, 기술융합자유전공, 미래산업융합전공 이거 어느 정도 점수대일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보시면은 인문자유전공은 누굴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좋냐면 영어영문과 있죠. 영어영문과랑 국어국문과 요 라인으로 해갖고 점수대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하시면은 사회복지학과랑 언론영상 있죠. 이거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이언스 라인을 가지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산업융합 같은 경우도 요 위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디지털 미디어 요 라인으로 잡으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군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충원율이 돌고 아이들이 받쳐간다라는 개념이 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다군에 약간 비인기과적인 순수 학문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어문도 이쪽으로 와 있고 경제학과랑 행정학과 이 사회과학대학교 빼고는 문헌정보랑 여기는 인기학과거든요. 셋 다. 그런데 보시면은 인문대학이랑 과학기술융합대학이 있죠. 얘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인기학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뭐 생명환경공학과가 인기학과 아닙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정시에서는 그렇게 또 막 미친듯이 인기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의 생명 같은 경우는 약간 뒤로 빠지는 학과다 보니까 그래서 과학기술융합대학교 같은 경우는 나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다군보다는 점수대를 구성하실 때 좀 안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다군 기준으로 잡지 말고 가군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은 다군이 좀 비인기과적인 부분이 있어서 점수대가 생각보다 뒤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 아이가 좀 점수가 모자르다라고 했을 때 서울여대는 가나군보다는 다군으로 도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울여자대학교 아이들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 과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뭐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탐구가 있는데 탐구 같은 경우는 잘 본 상위 과목 한 과목이 반영되고 이 과목 안에서 전체 과목에 대한 부분은 세 과목에 대한 상위 세 과목에 대해서 33.3 그러니까 골고루 333 이렇게 해서 분포 점수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목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100분위 단위가 무려 90점대가 나옵니다. 서울여대인데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100분위 단위로 보면 90점대가 형성이 돼요. 그 정도로 100분위로 보면 엄청 높기 때문에 100분위 단위로 계산하기보다는 대학교 환산 점수로 좀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미디어나 지능정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요 라인은요 기하 본 아이들 있죠. 수학에 기하 본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10%나 주는데 이 10%면 100분이 90에 99 되는 거예요. 그죠? 엄청 다 뒤집어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하 본 아이 우리 아이가 만약 과목 하나가 무너졌는데 기하를 봤는데 수학에 대한 점수가 조금 좋다라고 하면은 서울여자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저 디지털 미디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라인이겠죠. 자, 식품 라인이 있는데요. 식품 라인 같은 경우는 과학 본 아이들한테 가산점을 10%나 줍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탐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탐 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식품이나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교차 지원도 불리하겠죠.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한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도 이 세 과목 안에 100분위 단위로 그냥 계산이 됩니다. 그랬을 때 1등급 아이가 지원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디를 좀 기준으로 잡으면 되냐면 얘네는 3등급 라인에다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3등급 같은 경우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93점 정도를 주는데 대학교 학생들의 합격 입결이나 이런 거 분석해보면 한 3등급 라인은 크게 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2등급에 대한 97점을 갖고 오게 되면은 점수가 저기에서 반영되는 게 조금 큰 역할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서울여대는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 당연히 1등급이면 너무 좋은데 2등급대 아이들이 지원하기도 되게 매력이 있고 3등급 때까지는 버티고 갈 수 있는데 4등급 때 100분위 85점은 생각보다 기준선으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원하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사는 문과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예체능 아이들은 4등급까지인데 한국사 감점당하는 아이들은 하여튼 그래요. 저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을 좀 볼 때, 아까 제가 100분위 단위가 90점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왜 저렇게 100분위 단위가 높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두 학생의 성적표를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국어가 100분위가 81점이 나왔고요. 수학이 80점, 그리고 영어가 2등급이네요. 그죠? 그리고 탐구 하나 잘 본 게 80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100분위 단위로 봤을 때 84.5가 나옵니다. 84.5로 대학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산 점수로 하셔야 된다고. 요번에 가채점 기준으로 하면 이 친구는 272점대가 나오는 학과가 있어요. 생명 라인이긴 한데. 자, 그런데 밑에 있는 학생의 성적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 아이는요, 국어를 폭망하셨어요. 60점. 이거 하나가 완전 발목 잡는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보시면 수학이 90점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2등급대 라인 97, 그리고 탐구 하나도 90점대를 가져왔어요. 전체 국어까지 반영하면은 100분위가 84.25로 심지어는 위에 있는 학생보다 점수대가 낮아요. 그런데 대학교 환산 점수는 무려 291점인 거죠. 서울여대는 291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왜? 잘 보세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렇게 세 과목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아마 92.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분이 84.25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산 점수도 높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보면 90점대가 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세 과목을 하는데 인서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성심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충원율이 막 생기면서 아이들의 데이터가 뒤로 빠지잖아요. 그런데 얘네가 생각보다 옮겨 탈 만한 대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일단 1차 합을 노리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좋고요. 만일 도전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다군 라인을 조금 계산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점수대가 그렇게 막 낮게 형성되지는 않고요. 100분위만 보면은 놀라울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100분위가 아닌 환산으로 봐야 되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그리고 서울여대를 준비를 해드렸고요.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수준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여대가 조금 낮게 형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가 약간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비슷한 라인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 점수 구성이 뭐 100분위 단위가 한 80점대 한 초중반 사이다 그러면 요거 세 개 대학교는 한번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